존경하는 홍성 국민 여러분, 저 최선경 오늘 시작합니다.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위기의 홍성에도 젊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앞장서기 위해 저는 오늘 홍성 국민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군수가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와 발맞추어 홍성군의 새 역사를 쓸 수 있는 리더를 선택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저는 현장을 발로 뛰었습니다. 그 현장에 모든 답이 있었습니다. 서민들 삶의 현장을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지역신문 기자와 또 기초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똑부러지게 일 잘하는 사람, 약속을 잘 지키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농민의 아픔, 장애인의 서러움, 노인의 고독함, 여성의 고단함, 그리고 실업자의 고통을 함께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군수가 부패하면 관료도 부패하고, 군수가 불공정하면 차별과 반칙, 특권이 활개칩니다. 파견, 지연, 혈연, 그 아무것도 없는 저는 다른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군정을 이끌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편중된 기회는 공정하게 나누겠습니다. 과정은 청렴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삶의 질이 개선되는 더 좋은 미래일 것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불모지 홍성에서 민주당을 일구고 한 길을 걸어온 민주당의 유일한 적자로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의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2014년 6.2 지방선거에서 군수, 도의원, 군의원 모두 13명의 선출직 가운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었습니다. 오로지 민주당 이름으로 혼자 당선되어 지금까지 꿋꿋하게 의정활동을 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나머지 선출직들이 모두 같은 당 출신인 열악한 상황에서도 따질 건 따지고 고칠 건 고치고 만들 건 만들어가면서 열심히 발로 뛰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정교과서 반대, 대통령 탄핵 등 시대의 요구에 홀로 앞장서 유일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주민 안에서 주민과 함께 군정을 견제 감시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 잘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합니다. 작은 일도 못하는 사람에게 큰 일 맡기면 갑자기 잘할 수 없습니다. 작은 권력에 부패한 사람은 큰 권력에는 더 부패합니다. 기득권자이거나 또는 기득권과 결탁하여 이익을 누렸던 자들은 기득권과 싸우지 않습니다. 고국을 구할 깃발을 휘두르며 목숨을 내놓고 전장에 뛰어들었던 잔다르크, 프랑스엔 잔다르크가 있다면 우리에겐 유관순이 있습니다. 유관순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총검에 맞서 굴복하지 않고 대한독립을 외쳤습니다. 이러한 고귀한 희생은 1919년 임시정부를 탄생시키는 주춧돌이 됐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꿀 과감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성 국민 여러분, 다가올 미래 누구와 시작하시겠습니까? 미래를 내다볼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만 입으로만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고 몸과 마음 그리고 행동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젊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위기의 홍성을 바꿔낼 새로운 개척자 정신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군수, 깨끗한 군수가 필요합니다.
구태와 낡은 관행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행정, 새로운 정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 최선경이 있습니다. 40대 초선의 젊은 여성 군수가 얼마나 깨끗하고 당당하게 홍성군의 미래를 밝히고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내는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얼마 전 영화 1987을 보았습니다. 영화 속 연희가 독재 권력과 맞서서 싸우는 삼촌에게 따지듯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87 항쟁을 통해 촛불혁명을 통해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은 어느 한두 사람의 영웅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용감한 보통 사람과 그들의 용기와 신념에 공감하고 연대하여 행동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바뀐다는 것을 말입니다. 중앙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을 바꿔야 할 차례입니다. 지역을 바꿔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뒷전에 머물게 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행정 대개혁이 지역 발전의 최고의 원동력입니다. 부정의 행정에서 긍정의 행정으로, 노의 행정에서 오케이 행정으로, 수동적 행정에서 능동적 행정으로의 변화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불평, 불만이 쏟아지지 않도록 새로운 홍성군의 행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내재적 발전 동력에 집중하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천수만이 있고 오서산과 용봉산이 있고 전국 최대 규모의 축산업이 있고 김과 새우젓이 있고 친환경 유기농 특구의 명성도 있습니다.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 정보와 융복합 시대에 걸맞는 행정 서비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웰다잉랜드와 특화된 산업단지를 개발할 것이며 특히 쇠락해 가는 광천 지역을 중심으로 서남북권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외재적 발전 요인을 지역 개발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홍성군의 외재적 발전 동력으로 내포 신도시 개발이라는 도시 인프라와 서해안 복선전철, 서산 비행장 민항기 유치 본격화 등 교통 인프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재적 발전 동력을 잘 활용하여 홍성군을 황해권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내포 신도시와 원도심이 상생하는 도시 발전을 확충하겠습니다. 또 테마가 있는 역세권 개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또 행정구역 통합에 대비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고려하여 홍성군 청사를 이전하겠습니다. 넷째,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홍성을 만들겠습니다.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들이 차별받지 않는 인권 존중 공동체를 만들고 생활고와 암울한 미래 때문에 노인과 청소년이 자살하지 않는 공동체, 아이를 낳아 기르고 가르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인 공동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르신들 얼굴에 환한 웃음을 찾아드리고 청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여성에게 희망을 주는 군수가 되고 싶습니다. 농민, 자영업자, 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그런 홍성군을 만들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여 교통복지 확대,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귀농인을 유치할 경우 마을 발전기금 등을 지원해 원주민과의 갈등을 줄이겠습니다. 또 내포 신도시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하고 홍성의료원의 질을 높여 타 지역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아이를 낳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홍보비나 간단한 시설 개선비를 직접 지원하고 소규모 문화예술인 단체들을 위해 다양한 공연장을 확보하고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을 위한 주거 정책을 마련할 것이며 면 단위의 거점 노인 그룹홈 조성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주민들 삶의 질과 밀접한 새로운 정책들을 펼치겠습니다. 다섯째,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홍성을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일자리 창출을 군정의 최대 핵심 과제로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면서 공공 일자리 신규 발굴 및 안전, 복지, 교육 등 현장 중심의 인력 보강 시책, 청년, 여성, 중장년층 등 민생 밀착형 일자리 사업을 지속 발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홍성을 만들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다시 찾고 싶은 홍성을 만들겠습니다. 홍성 8경을 재정비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관광 상품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수많은 위인들을 탄생시킨 역사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겠습니다. 그리고 용봉산에 평화인권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태, 역사, 문화를 연계한 명품 관광 홍성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일곱째, 생명농업, 친환경 축산으로 잘 사는 홍성을 만들겠습니다. 건강한 기능성 농산물 수요 증대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재배 확대와 농산물 품질 인증을 강화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조사료 지급률을 높이고 고급육 생산 기반을 확충하면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과 권역 단위 종합정비 사업을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농촌 체험 관광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 국민 여러분, 지난 20세기의 시대적 과제는 전쟁과 보릿고개로부터 나라를 일으키고 독재와 부패로부터 인권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8년은 공정과 신뢰를 통해 사회적 정의를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고 우리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8년간 홍성군은 변화없는 안정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주이며 정체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홍성군정, 이제 새로운 사람, 젊지만 노련한 저 최성경이 통합과 협치를 실천하겠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이 함께 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먼저 군수가 아니면 꼭 안 되겠느냐? 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라도 인간인지라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원님, 다른 거 다 떼놓고 당선 가능성 뭐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다 떼놓고 한번 가슴이 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러면서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자, 일주일의 시간 동안 제가 다른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다 떼어놓고 곰범이 혼자 고민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가슴이 뛴다는 것은 그 일을 내가 꼭 하고 싶다는 것이겠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치는 뭐 생물이라 저도 정당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당에서의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면,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뜁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많은 후보님들이 우리 의원님처럼, 예비 후보님처럼 그 공약을 많이 내걸고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용두삼위격으로 나중에는 측근 정치, 당파싸움으로 먹는 나라에서 측근 정치를 해서 부조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그런 여론이 끊이지 않고, 또
국민들의 그 소외계층들은 정말 돌아보지 않는 그런 면들이 곳곳에서 보여지는데, 그리고 또 특정인들한테 특혜가 가는 그런 군정으로 사회적 그 불씨를 조성하는 그런 정치가 일관됐다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최선경 예비 후보님께서는 그런 정치에 빠져들지 않겠다는 어떤 자신감이 있는가 하는 거하고. 네, 자신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홍성에서는 그동안의 어떤 기득권 세력들의 또 측근 정치라는 표현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홍성군이 고향도 아닙니다. 즉 혈연, 지연, 학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자유롭습니다. 누가 와서 부탁하고 손잡고 이거 좀 해줘. 선배님 이건 안 되는데요. 아니면 식구들이 와서 여보 이거 좀 해줘. 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자유롭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왜냐하면 거절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청탁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부정부패가 쌓아지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 고리를 끊는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대안이라는 거는 소신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많은 정치인들도 물론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가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희 엄마도 떠올리고요. 저희 아이들도 떠올립니다. 감히 제가 이런 분들 앞에서 거짓을 할 수가 있을까?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눈물 나도록 힘겹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바뀌는 홍성군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거잖아요. 경선이 이번에는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 의원님만의 무슨 전략이라든가.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후보로 출마를 하지만 가장 큰 관문은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신이 있습니다. 왜?